생각은 미묘한 성질의 원소다. 생각은 1초당 300km의 속도로 이동한다. 소리보다 93만 배나 빠르게 이동하는 셈이다. 우주의 다른 어떤 힘이나 에너지보다 빠르고 거대하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오늘은 밥 프록터의 책 불안 무엇인가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처럼 미리 행동하면 벌어지는 일에 대해 진짜 낱낱이 파헤쳐 볼 건데요. 거기에 더해서 도대체 이게 왜 효과가 있는지까지도 알아볼 겁니다. 일단 새해를 맞았으니 우리 안에 남아있는 뭔가 굉장히 오래된 상처의 흔적들이 있잖아요. 아마 이거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걸 먼저 좀 내려놓아 볼까요? 명상가이자 평화운동가인 마이클 베귀스에 따르면요. 사람이 과거의 상처를 지나서 비로소 좋은 일을 그리기까지, 그러니까 외상 후 성장은 3단계를 거치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미 벌어진 그 일을 수용하는 단계예요.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닌 거죠. 그 사건을 내가 컨트롤하거나 아니면 그 사건에 휘둘리거나 초점은 여기에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뿐이고요. 둘째는 이제 좋은 것들을 거둬들이게 되는 단계예요. 마지막 셋째는 용서입니다. 놓아주는 거죠. 나쁜 일을 계속 반복 재생하는 걸 피로써 멈추는 단계입니다. 그게 작든 크든 사실 크기에 상관없이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외상은요, 어떤 식으로든 시간을 필요로 하잖아요. 여러분이 받은 상처가 무엇이든 지금 외상 후 성장의 어느 단계에 속해 있든 결국엔 나아진다는 마음을 일단 품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아픔을 곱씹으면서 소위 껴안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렇게 마음속에 계속 무한 반복 재생을 하면요, 그 일이 실제로 또 일어나지는 않더라도 우리 마음에서는 그 일이 끝도 없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우리 몸에 대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결국 우리 몸은 태어남에서 죽음까지의 그 여정을 함께하는 파트너이자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는 진짜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진짜 나는 감정이란 걸 느낄 수 있고, 그 감정은 일종의 울림, 그러니까 진동이죠. 주파수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파수는 똑같이 진동하는, 그러니까 같은 파동의 주파수를 끌어당기고요. 공명한다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 용서 그리고 감사라는 마음은요, 사람의 주파수를 무조건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용서랑 감사를 다른 사람에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나에게 감사하면요, 이때 비로소 사람은 성장할 힘이라는 걸 얻으니까요. 감정에서 내뿜는 주파수가 이렇게 좋은 에너지로 바뀌면요, 이제 내 몸도 주변의 사람들도 따라오는 거죠. 이 과정을 일종의 준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확 와 닿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의 이상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이 준비 단계를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주파수부터 딱 제대로 세팅해 놓고 시작을 해야 가정이, 하는 일이, 소득이 이제 하나 둘씩 맞아 들어가고 눈앞에 실제로 펼쳐지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세계적인 건축가 버크민스터 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존 현실에 대적하는 것으로는 변화를 끌어내지 못한다. 뭔가를 바꾸려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기존 모델을 쓸 데가 없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고 싶은지, 어떤 감정으로, 어떤 주파수로 살 건지 결정해서요, 인생 바꾸기로 결정하셨다면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한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인드라는 걸 그림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 이 마인드란 건요, 구체적으로 물리적인 모양새가 없기 때문에 이미지로 표현한다는 게 더 힘들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인드의 작동 원리에 대해 관심도 없는 겁니다. 관심이 조금 있다고 해도 마인드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요. 저자 밥 프록터는 1934년 서먼 플리트 박사가 만든 마인드 그림으로 설명을 해주는데요. 저도 오늘 이 그림을 이렇게 가져와서 진짜 기본적인 것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신체와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이 마인드는 의식과 잠재의식으로 나뉩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이 마인드 영역, 정확히는 잠재의식에 주입시키는 것들에 따라서 각각 다른 주파수를 만들어내거든요. 우리 몸은 감각기관들을 통해 보고, 듣고, 향을 맡고, 맛보고, 만지면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주입하죠.
네, 우리는 바로 이 오감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결국 이 오감의 특징이 뭔가요? 밖에서 안으로, 그러니까 외부의 자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시각, 평판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존하는 감각에 들어오는 외부 정보, 여기에만 의존해 살다 보면 애초에 우리는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감각으로 들어오는 정보는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 것으로 쓰여야지, 이것 때문에 내부 세계가 지배당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럼 그 내부 세계는 도대체 뭔지 한번 볼까요? 저자에 따르면 의식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능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을 보면요, 지적 요소는 6가지가 있어요. 밥 프록터는 사람이 태어나서 이상을 실현하려면 이 6가지 지적 요소를 다 쓸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관점, 의지, 상상, 기억, 직감, 판단, 이렇게 6가지예요. 이 6가지 지적 요소는 중요한 부분들이랑 연결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금요일 하와이 대저택 대작 시리즈 비하인드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다룰 예정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살펴볼 지적 요소는 관점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극이 딱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 반응하죠. 자극, 반응.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있는 렌즈인 거예요, 관점은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지니는 관점이 곧 현실인 겁니다. 세상은 멋있고 진짜 살만한 곳이라는 관점을 가진 사람에게 세상은 우리가 어렸을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놀았던 놀이터일 겁니다. 반면에 세상은 거지 같은 곳,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곳이라는 관점을 가진 사람에겐 지옥일 거고요. 이렇게 보니 세상은 정말 시뮬레이션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관점을 바꿀 수 있습니다. 관점을 바꾸면요, 똑같은 일을 해도 똑같은 걸 봐도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긴 한데요. 이 관점을 바꾼다는 건 쉽지 않아요. 이 관점은 여러분이 원하는 걸 잠재의식에 반복 주입시켰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툭 변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건드려야 하는 거죠. 다만 이 관점을 바꾸기만 하면요, 지금까지 A만 보던 눈이라는 감각기관이 B라는 걸 보기 시작하고 그렇게 여러분 세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의지 역시 지적 능력이에요. 의지도 관점처럼 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에너지거든요. 사람이 성장하려면 목표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목표를 두면 거기에 주의를 집중하게 하는 어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의지예요. 의지는 관점을 바꿀 때 진짜 큰 역할을 합니다. 존 F 케네디가 베르너 폰 브라운 박사를 직접 찾아가서 당시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이렇게 물었어요. 인간을 달에 보낼 우주선을 만들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고요. 그때 브라운 박사가 딱 한 가지가 무조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이죠. 이제 또 다른 지적 능력으로는 상상이 있습니다. 이 상상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의식과 잠재의식, 이 선에 딱 걸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다소 어려워하는 거예요. 의식에서 다뤄지는 의지처럼 생각날 때 딱 상상이 되면 좋은데 잠재의식에 걸쳐 있으니까 떠올리고 싶을 때조차 진심을 다해서 떠올리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상상은 정말 필요합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의지와 관점을 떠받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2023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말씀드린 부분이죠. 긴장을 풀고 연습을 해서 시각화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야 목표를 따라가려는 그 삶을 지속할 수 있어요. 이제 나머지 지적 능력인 기억, 직감, 판단은요, 그림에서 보면 잠재의식과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이쪽은 간단하게만 짚어볼게요. 잠재의식의 색이 초록색이면요, 여러분은 그 초록색에 걸맞는 것들을 주로 기억하고 판단하고 직감을 발휘할 겁니다. 잠재의식의 색이 보라색이면 또 그거에 맞는 걸 기억하고 판단하고 직감을 발휘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같은 상황, 같은 걸 보더라도 누군가는 이걸 기억하고 다른 누군가는 저걸 기억합니다. 같은 상황에서 같은 목표를 두고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겨도요, 그 선택은 다 달라요. 마치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 절묘한 순간에 같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요. 밥 프록터는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패러다임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네, 핵심은 여러분이 원하는 색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 색으로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물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잠재의식은 뭐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의식처럼 내가 지금 이걸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챌 수도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니까 결국 우리는 의식의 영역에서 의식적인 노력으로 잠재의식을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물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앞서 말한 이 6가지 지적 요소가 여러분 목표에 유리한 방향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고요. 그리고 잠재의식을 물들이는데 가장 필요한 건요,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을 상상하는 것, 이미 그렇게 된 것처럼 연기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 시각화를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하는 기초 공사가 결국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100번 말하고 100번 쓰기, 이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에게는 의식, 잠재의식, 몸이 있습니다. 의식은 사고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되게 쉽게 알아차릴 수 있어요. 우리는 의식 속에서 생각이란 걸 해서 이제 그걸 잠재의식에 새기는 거거든요. 몸은 마음, 즉 마인드의 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복해서 품는 생각은 잠재의식으로 가고 이건 몸으로 곧바로 표현됩니다. 그렇게 내 몸은 내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서 결과를 만들어내요. 이걸 이제 우리가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붙잡은 생각, 이미지는요, 반복하면 할수록 잠재의식에 새겨져요. 그렇게 새겨진 그림은 몸으로 표현되고 이제 실행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 실행, 행동은요, 반응을 불러일으키고요. 그렇게 여러분의 에너지, 정확히는 진동하는 그 에너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 에너지에 세상이, 우주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 원리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정말 간단하게 딱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의 행동,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결과라고 부르는 상황, 여건, 이런 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과 여건을 고치려면 잘못된 행동과 반응이 바뀌어야 하는 거고요. 이 행동과 반응을 만들어내는 잠재의식을 바꿔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일단 뭘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부터 알아차려야 해요. 우리는 보통 앞서 살펴본 6가지 지적 요소들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기계적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조차 평소에 알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멈춰야 합니다. 하던 대로 하라는 내면의 부추김이 막 와도요, 기존에 하던 반응을 중단하고 잠시 멈춤으로써 그 상황을 컨트롤해 보십시오. 사실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이걸 사실 의식의 영역에서 조금만 노력을 하면 바꿀 수 있거든요. 그 바꾸기 어렵다는 관점도 일단 멈추고 다시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다시 보려고 시도한 적이 없으실 거예요. 몸이라는 껍데기 안에 들어있는 진짜 여러분이라는 존재를 확인해 보십시오. 나를 제어하는 능력이 거기에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어떤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일 건지 거부할 건지 이걸 선택하고 결정할 힘이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의식의 영역에서 이렇게 딱 선택하고 결정해서 잠재의식에 뭘 새길 건지 그걸 철저하게 관리해야 해요. 잠재의식은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을 안 합니다. 나한테 들어오는 정보를 딱 관리 감독해서 잠재의식에 보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메시지, 이야기들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대다수가 몰려가는 길에는 돈 벌거리가 없습니다. 돈 벌거리는 늘 항상 그 반대쪽에 있죠. 여러분, 사람의 잠재의식은 평생 열려 있어요. 나이를 많이 먹어서 아니면 이제 세월이 지나서 뭔가 녹슬고 낡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셀프 한계이자 셀프 착각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람을 외국에 데려가서 가르치고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만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 그 외국어를 구사하거든요. 잠재의식도 똑같아요. 우리가 매일 들려주는 그 정보를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래서 마음 먹기에 따라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하는 거고요. 우리는 흔히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떠오르면 그중에서 마음에 드는 생각을 선택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목표를 세우고요. 여기서 대다수가 저지르는 실수가 하나 있어요. 돈만 있으면 저거 당장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정작 목표를 향해 걸음을 내딛지를 않아요. 돈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 당장 이거라도 하자 라고 결심해야 합니다. 일단 결심이 서면 그 순간 우리 뇌의 주파수가 변하니까요. 좋은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성공은 그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이루어져요. 크게 성공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상하게 되게 결단력이 있거든요. 저자는 우리가 결단의 중요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이유로 결단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저자의 말에 따르면요, 결단은 다른 가능성을 단절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결단이라는 건요. 다른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해버리고 한 가지 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매진하는 거예요. 저자는 다가올 세상에서 불을 거머쥘 사람의 특징을 두 가지로 정리해 주는데요. 첫째,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 둘째, 기회가 왔을 때 행동하는 결단을 가진 사람. 성공을 한다는 건 어느 날 종착역에 딱 도착하면 그걸로 이제 마무리되는 여행 같은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갖가지 정보를 들으며 성공할 방법만 아무리 찾아다닌들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믿기 전까지는 성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늘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생각은요, 인간이 지닌 힘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마음에는 한계를 가늠할 수 없는 진짜 강력한, 정말로 강력한 에너지가 있어요. 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진동은 모든 시간과 공간에 발산되고 침투합니다. 제가 이걸 깨닫고 받아들이고 제 마음을 컨트롤하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렸습니다. 의식적으로 그 생각에 초점을 맞추려고 해도 계속 그려봐도 다른 생각이 자꾸 침투하니까요. 그래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차츰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괴롭히는 문제들 하나 둘씩 사라지고 제 인생의 진짜 세세한 모든 영역에서 사이즈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열망이 능력을 창조한다는 말로 유명한 레이먼드 홀리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은 미묘한 성질의 원소다. 우리의 생각은 1초당 300km의 속도로 이동한다. 생각은 소리보다 93만 배나 빠르게 이동하는 셈이다. 우주의 다른 어떤 힘이나 에너지보다 빠르고 거대하다. 마음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배터리이자 이제까지 알려진 원소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네, 여러분. 사람은 만족하지 못할 때 불평을 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화살을 돌리죠. 그렇게 불쾌한 진동을 내뿜습니다. 그런데 탓해도 돼요. 화살을 돌려도 되고 성공을 요구해도 괜찮습니다. 누구한테요? 나 자신입니다. 명확하게 요구를 한번 해보세요. 생각해보면 한 번도 요구한 적 없으실 거예요. 하십시오.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하라고, 목적지에 도착한 내 모습을 제대로 상상하라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요구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에너지로, 어떤 감정으로, 태도로 살아가게 될지 지금부터 그대로 한번 먼저 그렇게 해보십시오. 실제로 되면 그렇게 할게. 이러면 그렇게 할 기회가 없잖아요. 지금부터 먼저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는 이런 말을 했죠.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누구에게도 줄 수 없다. 그럼 반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요, 결국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질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최대한 그만하겠다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의식을 잘 타일러 보세요. 원하는 것,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고. 내 과거와 현재가 어떻든 나는 나를 용서하고 오늘 하루에 감사한다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림, 원하는 삶, 그 환경에서 이런 말을 하며 이런 태도로 살아갈 거라고 2024년 그렇게 한번 살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